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피프티 사태를 이제 어느 정도 종결되지 않았나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처리가 났음에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가처분은 항소 자체가 안 되는 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바로 한번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피프티 측은요, 즉시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굉장히 이른 시간대부터 쏟아졌단 말이죠. 여기에 많은 대중들은 큰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과연 어떤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벌이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기사를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한다. 오늘 30일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다른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대리인은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 대리인이 신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문을 살펴보면 음원에 관한 이 정산 구조, 그리고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측에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지급한 선급금 같습니다. 그런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과 항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이건 전홍준 대표님이죠. 이것은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이라는 건요, 이 재판부에서 일단 나와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이 요청한 채권자의 내용을 판단한 뒤에 인용을 해주냐, 기각을 해주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채권자가 제출한, 예를 들어 피프티 멤버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가야, 우리가 하는 일반 민사재판이죠. 일반 민사재판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를 대조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송권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사법부에서는요, 이런 민사재판이 진행이 되면 아무리 짧아도 1년, 조금 길면 2, 3년 훌쩍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집중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2년, 3년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이들이 형사고발한 뭐 전홍준 대표님의 배임 여부, 뭐 정산구조 이런 걸 다 살펴보려면 본안소송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당장 가처분 인용 결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 피프티 법률 대리인은 신문 재개 신청을 통해 우리가 소명 기회를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같은 날 이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 처리를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항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더불어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 직접 활발하게 진행될 일반 민사재판, 본소송에서 심리를 위한 본안소송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서 이들이 애시당초 신문 재개 신청을 통해서 뭐 전홍준 대표님이 배임한 게 맞다, 아니다, 정상구조 이렇게 엉망이었다 등등등 주장을 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신문 재개 신청을 통해 우리가 소명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사법부에서 기각 신청을 했으니 우리는 항고뿐만이 아니라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을 또다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본격 재판을 하겠다. 가처분이 아니라 본격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결국 피프티 사태 2라운드로 항고로 간다. 어트랙트 손 안 잡는다. 사실상 기각 처리가 되었음에도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 멤버들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이들에 대한 어떤 소송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템퍼링 세력으로 의심되고 있는, 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에 대한 소송만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라고 정말 예전부터 골든타임도 줬죠. 또 이번에 기각 처리가 되었음에도 많은 언론사와 유튜버들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저 멤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런 마지막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아주 사정없이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황당한 것은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본안 소송에서 72비를 가려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산 구조, 그리고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배임 여부,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법부의 판단만이 아니라 최근 많은 기자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이들이 말했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는 많은 근거들,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많은 제보자들이 통편집을 당했거나 아니면 전홍준 대표님조차 알 수 없는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는 등 정말 많은 팩트들이 엄청나게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는 항소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멤버들 어차피 소속사에서 무조건 끌고 와서 활동해 라고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 항고, 소송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총 3가지 정도로 이들의 행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화해의 손을 뿌리쳤다. 중소돌의 기적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기각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이 멤버들에게 어떠한 페널티라던가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우리 전홍준 대표님이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한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멤버들은요,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멤버들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전홍준 대표님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게 하는 것처럼 각종 소송, 그러한 페널티가 없음에도 이 멤버들은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처분 기각에도 소속사 복귀는 하지 않겠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 이들의 엄청난 성공, 중소돌의 기적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데, 황당한 건 어찌됐건 돌아오면은 자신들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애시당초 기각 처리가 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신뢰를 파탄낼 만큼의 정산 의무 위반도 없었고,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당 대우들이죠. 식단이라던가 또는 일정적인 부분이라던가 또는 이들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전홍준 대표님이 편의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라던가 여러 불만사항들 가처분 소송에 제출했지만 하나같이 다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본안소송을 하겠다, 항소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법률 대리인 측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가처분에서 한번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된 이상
그 이후에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 항고를 한다 한들 뒤집기 어렵다라는 건요.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보다 아마 법률 대리인 측이 훨씬 더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럼에도 항소 신청을 했다라는 거. 더불어서 현재 이 피프티 사태 정부까지 나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나라에서도 피프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뭐 무역, 수출국가 또는 뭐 조선소 사업 또는 우리가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엄청난 국가 부흥기를 이끌었다라면 이제는 K-팝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걸어보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프티 사태를 정부 측에서 내버려 둔다면 이게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조금 뜰만 하면은 템퍼링, 도둑질을 하려 할 것이고 조금만 걸그룹들이 뜨면은 다 소속사의 뒤통수를 치고 나가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K-팝 산업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정부에서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이 피프티 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템퍼링을 방지하고 소속사의 가수들이 소속사나 소속사의 대표를 뒤통수 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과 이 멤버들의 변호사 대리는요. 거리낌 없이 항소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좋지 않은 시기에도 항소, 항고 신청을 했다라는 건 정말 끝끝내 돌아가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말 뒷배가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정말 이중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를 파산시키기 위해서다. 무슨 말일까요? 애초부터 이 뒷배 세력들과 피프티 멤버들의 목적은 멤버들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IP를 훔쳐가는 게 목적이다.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전홍준 대표님의 자금이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전략뿐이다. 왜냐하면 저작권, 상표권을 가져올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약벌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때까지 안성희 씨가 그렇게 다른 회사들을 파산시켜왔기 때문에 죄질이 엄청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소속사, 중소기업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그런데 파산하기는커녕 지금 자금을 대주겠다라며 여기저기 투자들도 들어올 텐데 이제는 본안소송까지 간다? 황당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홍준 대표님에게 후원하겠다, 계좌를 열어달라, 이기 멤버들이 나오면 우리가 열심히 앨범 구매하겠다, 이런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편파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말 폐지 청원의 동의자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황당한 건요. 애초부터 이 멤버들과 나아가서는 안성희 씨는요. 템퍼링이 목적이 아니라 IP, 방금 말씀드렸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가져오겠다. 예를 들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처럼 소송을 진행하고 나아가서는 들어오는 자금이 없잖아요. 유일한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피프티 멤버들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음원 수익과 이들의 활동 수익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 해외 가수와 협업을 하면서 앨범을 또 한 번 발매하긴 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주수입원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가 마를 때까지, 모든 자금이 마를 때까지 우리는 버텨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이러한 말이 당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피프티 멤버라면 일단 대표님을 무조건 한번 만나보겠다. 도대체 뭐가 이상하고 뭐가 불안한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더 이상 잃을 게 있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불안한 거
자신들이 의심했던 거 만나서 대화를 하여 싹 다 정리하고 까놓고 서로 이야기라도 해보겠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가수 입장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한쪽의 이야기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들이 말하는 정산 문제, 배임 문제, 대표님이 그냥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멤버들이 한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계약 해지해주면 만나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전홍준 대표님을 배임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이 멤버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안 요소에 대해 대표님이 해소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한 행동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많은 대중들이 괘씸하다. 이 멤버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멤버들이 활동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대표님과 소속사에 대한 자신들이 주장한 정산 문제 그리고 회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맞다면 그 부분을 일단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들이 정말 전홍준 대표님과 소속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한 번쯤 대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라는 생각으로라도 그런 생각으로라도 대표님을 한 번은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게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멤버들에 대해서 엄청난 위약벌, 엄청난 손해배상금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500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아시아 최초 여배우로서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자경이라는 배우의 순자산이 528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여배우의 순자산이 528억 원이에요.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돈을 그깟 돈 내고 나오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서 이 금액을 감액해 준다 하더라도 위약벌 금액은요.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불어서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누구를 고용했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광작의 변호사들을 지금 수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변호단인데 이게 과연 자신들의 생각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생각인지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전홍준 대표님의 자금이 마를 때까지 버텨보겠다라는 심보가 맞을까요? 무엇 하나가 되었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대중분들의 반응이 정말 많고 작전이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준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잡지 않겠다. 끝까지 항고하고 항소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멤버들의 입장에 대해서 금일자 많은 대중들의 분노는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멤버들의 남아있는 애정조차 없었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그런 인성이다. 이들이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독자 활동을 한다 한들 설사 승소한다 한들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뉴스 기사에서 이변 없이 항고한다. 언론사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의견이 떠오르십니까?
그 의견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